혼돈의 시절을 겪다 보니 무당이 주인공인 게 처음에는 맞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지금 같은 시국에 웬 무당이야 했죠. 사실 무당은 예전부터 드라마의 감초처럼 간간히 등장했어요. 특히 김수현 작가나 임성한 작가 작품에는 뭐 거의 매번이다시피 나오곤 했습니다. 즉 집단의 원대한 염원을 헌트릭스가 이끌어내고 그 강력한 힘이 악귀를 물리친다는 서사인데요. 거대한 집단의 그 유대감이 가지고 오는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경험한 바 있죠.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물은 미래가 보내는 시그널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꿈에도 몰랐어. 이런 소리를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지긋지긋했던 남아 선호 사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태아 성간별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그래서 태아 간별을 법으로 금지하던 시기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이며 혼전 동거, 혼전 임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선도 잠깐 사이에 아주 달라졌습니다. 완연히. 그리고 또 하나, 무당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종영한 SBS 사극 귀궁과 최근 상승세인 TVN 견우와선녀는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무당이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구원서사라는 점에서 같고요. 남자 주인공 빙의 설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녀 주인공 사이에 윤기를 더하는 또 다른 남자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귀궁에서는 김지훈 씨가 맡은 왕이정, 견우와선녀에서는 차강윤 씨가 연기하는 표지호. 김지훈 씨가 없었다면 귀궁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마무리됐을까요? 육성재의 김지연, 김지훈, 이 삼각구도의 균형이 귀궁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견우와선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인공 조희연 씨와 추영호 씨가 워낙 잘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표지호가 없었다면 재미가 훨씬 덜하지 않을까요? 특히 표지호가 인간 부적이 되어 견우를 사수하는 장면, 스킨십을 하려고 애쓰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잔하더라고요. 표지호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어디에 데려다 놓아도 뭘 하더라도 잘하지 싶어요. 아빠로도 남편으로도 또 자식으로도 또 선생님을 해도 좋겠고요. 집집마다 표지호 하나씩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정 많고 강단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의리도 있고 없는 게 없네요. 그런데 공부는 못한다고 합니다. 공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나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지호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어쨌든 12부작 중에 이제 4화가 남은 견우와선녀, 짐작컨대 만족할 만한 마무리가 되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혼돈의 시절을 겪다 보니 무당이 주인공인 게 처음에는 맞듣지 않았어요. 그동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지금 같은 시국에 웬 무당이야 했죠. 게다가 제가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를 안 좋아해요. 그 조마조마한 긴장감이 싫어서요. 그런데 귀궁도 그렇고 견우와선녀도 그렇고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귀신은 정겹기까지 해요. 추영호 씨가 맡은 백연우에게 봉수라는 엄청난 악귀가 빙의되는데요. 추영호 씨가 그걸 너무나 잘 소화해서 오히려 봉수가 더 자주 나왔으면 하고 바랄 지경이에요. 무섭기는커녕 반가운 악귀라니. 원래 우리나라 귀신은 외국의 오컬트 작품에 나오는 귀신들과는 달리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해를 가하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을 잘 달래서 천도를 시켜주는 것이 무당의 주된 일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오래전부터 우리네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 그 이후에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또 한때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미신타파 운동으로 인해서 과하게 억압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았고 그 틈을 타서 일부 비양심적인 이들이
인물이 약한 사람의 불안한 심경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급급하기도 했고요. 무속을 가장한 사기꾼, 무분별한 무속인의 난립은 결국 무속의 본질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견우와선녀에도 바로 그런 일그러진 무당이 나와요. 추자연 씨가 연기하는 여마예요. 여마는 매스컴을 타는, 한마디로 방송을 즐기는, 돈을 밝히는 스타 무당이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본업은 뒷전인 채 방송에 매진하는 경우에 실력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재판은 언제 하는 건데, 도대체 진료는 언제 하는 건데, 이러게 되죠. 여마도 실상은 신발이 떨어진 무당이래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몸주신이 떠난 모양인데요. 그래서 최강의 악귀를 몸주신으로 모시겠다고 아주 필사적인 거예요. 신발이 떨어졌기에 나올 때마다 섬뜩하기는 하나 무서울 건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화제작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에서도 무당은 헌트릭스의 시초로 그려집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울며 구슬통에 한을 풀어주는 존재, 노래하고 춤추는 구파는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는 예술이자 의식이었고, 이 작품에서는 그 구판이 K-팝 아이돌 무대로 이어지며 재해석됩니다. 팬덤의 에너지, 그 강한 유대감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즉 집단의 원대한 염원을 헌트릭스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이 악귀를 물리친다는 서사인데요. 거대한 집단의 그 유대감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경험한 바 있죠. 타자 보이스의 리더 진우의 영업한 목소리는 배우 안효섭 씨가 맡았는데, 안효섭 씨가 주인공이었던 SBS 산에 맞선 OST였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가 흘러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악의 축 귀마의 목소리는 이병헌 씨고요. 사실 무당은 예전부터 드라마에 감초처럼 간간히 등장했어요. 특히 김수현 작가나 임성환 작가 작품에는 거의 매번이다시피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주인공인 드라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작 MBC 왕꽃선녀님, 이다혜 씨가 신병 때문에 무당이 되는 우여곡절을 그렸는데, 따라서 예술적인 구판이나 소명의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직업인으로서 소명을 가진 무당들이 드라마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귀궁의 열이, 견우와선녀의 천지선녀 성화,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 이와 같은 변화가 옛날 사람인 저로서는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모처럼의 관심과 변화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속인들도 기도와 수행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만신, 고 김세론 배우가 김금하 만신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었죠. 복은 나누고 하는 푸시게, 몇 해 전에 작고하신 김금하 만신의 책 제목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무속의 본질이 담겨져 있지 싶어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함께 한다는 유대감이 아닐까요?